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 생활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 생활의 균형이라는 것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 그 노동 생산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됐냐면 2015년 대한상공회의소와 맥킨지는 한국의 기업 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관련된 5가지 영역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들의 야근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그 평균 근무 시간이 약 11시간, 하루에 11시간이 됐고 그 중에 생산적인 근무 시간은 절반도 안 되는 5시간 30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적인 야근일이 약 2.3일, 이렇게 야근이 많은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한국형 그 기업 문화 진단 결과를 보면 야근을 많이 하고 회의를 많이 하는데 그 비효율적인 그런 회의가 많고, 그 다음에 보고에 있어서도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보고가 많다라는 그런 응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야근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자들의 야근 일수가 5일을 기준으로 약 2.3일 동안 야근을 하고 일주일에 3일 이상 야근하는 비율도 43%가 넘는 이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야근을 하면 생산성이 증가가 될까요? 조사 결과 오히려 야근을 많이 할수록 생산적인 업무 시간은 그에 반비례해서 줄어드는 소위 말하는 야근의 역설이라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 5일 일하는 사람이 실제 근로는 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생산성은 현저히 낮아지는, 그래서 주 하루 이틀 야근하는 사람보다 업무 생산성이 더 낮은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비례하는,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비해서 노동 생산성이 절대로 정비례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비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OECD 국가별 임금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3위에 해당이 됩니다. 연평균 근로시간이 약 2057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1위인 멕시코는 2300여 시간, 그 2위인 칠레는 약 한 2064시간,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이 그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노동 생산성을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멕시코가 그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는 OECD 국가 중 34위를 차지를 했고, 2위 연평균 근로시간이 많은 그 2위인 칠레가 그 위에 순위인 33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연평균 근로시간은 3위이고 노동 생산성은 2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봐도 근로시간과 노동 생산성은 전혀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반비례한다, 이런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근의 이런 일생활 균형의 심각한 문제로서 비효율적인 회의와 보고 문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회의를 보면 회의와 관련해서 비생산적인 회의가 많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설문에 대해서 잦은 회의로 인한 무력감, 그 다음에 리더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가장 많은 응답 비율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로 인해서 낭비되는 시간이 많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설문에 사소한 것까지 보고를 요구한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 있어서 실질보다는 그 외양이나 형식 꾸미기에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응답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기 위한 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오래 일하지 않기입니다. 오래 일하지 않기의 또 실천 방법으로서는 정시 퇴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주 5일 평균 2.3일 야근, 연평균 근로시간 2124시간,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개월을 더 일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소위 대한민국 근로자의 1년은 14개월입니다. 평균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길지만 노동 생산성은 34개국 중 25위를 차지했습니다.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은 일 생활 균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정시 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퇴근에 대한 그 인식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일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그 인식 자체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별로 불필요한 일 줄이기 과제를 선정하고 계획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 문화를 일단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날 다음날 회의하는 것은 자제하고 회의 전에 자료를 미리 공유하고 정해진 회의 시간 안에 회의를 완료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퇴근 문화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에 근무 집중도를 향상을 시키고 퇴근할 때 이런 눈치 보는 이런 사내 눈치법을 우선 타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시 퇴근제를 도입을 하고 우선 부서장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퇴근 10분 전에 퇴근 독려 방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간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초과 근무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초과 근무 그 여부에 대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향 이런 방안들을 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휴식을 취하도록 이런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래 일하지 않기의 두 번째 방안으로서는 퇴근 후에 업무 연락 자제입니다. 직장인의 74%는 퇴근 후에도 업무 지시와 자료 요청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조사가 됐고 이 중 60%가 이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을 했고 본인이 오히려 업무 연락을 한다고 답변한 경우도 67%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로 인한 근무 시간은 일주 11시간이 넘는 이런 시간에 달했습니다. 먼저 퇴근 후 업무 연락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인식이 개선이 되고 그에 따른 행동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연락은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거다라는 인식을 우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외에는 내가 연락을 해도 직원이 회사에 계속 근무할 거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퇴근 후에 업무 연락 자제를 위해서는 그 근무 외 시간에는 전화나 문자, SNS, 그다음에 이런 업무 지시를 자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 외 시간에 떠오른 지시사항은 메일이나 예약 문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근 후 시간을 지켜줄 업무 메신저 에티켓을 공유하고 사내 메신저 문구에 아예 그 퇴근 후에 업무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안내 문구를 달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일하지 않기의 세 번째 실천 방안으로서는 업무 집중도 향상입니다. 직장에서 보내는 하루 평균 11시간 중에 생산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인 5시간 30분 정도, 약 57%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이유로 야근, 주말 근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업무 집중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집중 근무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집중 시간을 정하고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부터 11시 이렇게 근무에 대한 집중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는 그 알람이나 방송으로 그 시작을 알려서 다른 회의나 다른 것들을 하지 않고 근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집중 근무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 근무 시간제에는 사내 메신저를 셧다운을 시켜서 오로지 근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율좌석제 시행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자리 없이 출근해서 원하는 자리에 먼저 앉아서 그날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유연적 사고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무 환경을 바꾸고 유연적 사고를 확대할 수 있는 자율좌석제 실행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낮잠을
자게 하는 등 그런 이제 휴식 확보로 인해서 업무 집중도를 제고시키는 방안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생활 균형의 실천 방법의 두 번째로서는 똑똑하게 일하기입니다. 똑똑하게 일하기의 하나로서는 똑똑한 회의와 보고. 근로자 10명 중 7명이 불필요한 회의가 너무 많다고 여기고 회의 문화에 불만족하지만 40%가 넘는 근로자가 하루 평균 1회 이상의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새 지금 우리 조직 구성원들은 회의주의자가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물음을 던져봅니다. 먼저 똑똑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회의 시간을 스마트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알람이나 모래시계를 활용해서 시간을 정하고 진행을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 다음 날 그리고 퇴근 시간 1시간 전에는 회의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 방식도 자료 공유를 먼저 1일 전에 하고 회의 시간도 1시간 이내, 결과 공유는 1일 이내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회의는 실제 회의를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대화창으로 신속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의 방식도 앉아서 하는 회의가 아니라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탠딩 회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메모는 리더가 메모를 해서 회의 즉시 끝나면 구성원들에게 공유를 하는 이런 이제 그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한 회의를 위해서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문화 개선입니다. 먼저 보고서를 줄인다는 그런 그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받는 그런 조직 문화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페이지 보고서와 같은 간소한 보고서 양식을 표준화한다든가 그리고 보고서의 형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진행하고 보고를 할 경우에도 페이지를 줄여서 가능한 한 1페이지나 2페이지 내로 보고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문제점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풀 보고서 형태가 아닌 키워드 중심으로 짧은 페이퍼 또는 구도로 보고하도록 이런 문화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두 보고, 서면 보고, 메모 보고 이런 보고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똑똑하게 일하기에 또 하나 방법으로서 명확한 업무 지시입니다. 유능한 상사의 조건 중 하나는 부하에게 업무 지시를 할 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시가 불분명하면 직원이 고생을 합니다. 지시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분명한 업무 지시나 형식주의 보고를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한 업무 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 지시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안다는 생각은 버리고 일방적인 업무 지시는 수동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성과 도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소통하는 그런 업무 지시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 지시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그 보고 단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보고를 하고 나서 그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조치 후 보고 시스템을 정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똑똑하게 일하기에 또 하나의 방법은 유연한 근무입니다. 모두 같은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사무실에 같은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인식 그리고 길 위에 버려지는 시간들 모두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일생활 균형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먼저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에 대한 인식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자율성, 다양성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정보다는 성과 중심, 시간보다는 업무 중심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내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연근무제, 시간선택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그다음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발전한 그 IT 인프라를 기준으로 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업무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유연근무제를 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그런 제도들을 살펴보면 먼저 시차 출퇴근제를 들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퇴근 시간이나 출근 시간을 이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가 재량근무제입니다.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수 있는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이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이고요. 그리고 시간선택제입니다.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무자보다 짧게 근로를 하면서 기본 근로 조건은 그에 이제 비례해서 처우를 하는 이런 이제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먼저 주에 40시간을 근무를 하면서 일일 근무 시간은 이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자나 원격 근무제, 그래서 꼭 일하는 장소가 사무실, 회사가 아니라 재택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통신수단이나 컴퓨터 이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재택이나 아니면 원격 근무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일생활 균형의 실천 방법의 세 번째로 제대로 쉬기입니다. 제대로 쉬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연가 사용, 연차 휴가 사용을 활성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휴가 15일 중에 8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6년 연속 최하위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휴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치는 11조 원에 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연차 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휴가에 대한 인식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휴가가 업무 손실이 아니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이다 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휴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가를 즐겁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그 휴가 문화를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자유롭게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휴가 사유를 묻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차 휴가를 회사에서 독려를 해서 근로자들이 남아있는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쉴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중휴가제를 실시한다든지 안식년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그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대로 쉬기의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건전한 회식 문화입니다. 업무보다 힘든 회식,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현재 직장 회식 문화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회식은 힘들고 재미없고 피하고 싶은 자리가 되어야 할까요? 이 회식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회식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 아니고 술이 없어도 회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식은 기업의 목표와 문화에 맞고 행복감을 느끼고 상호 친밀감을 높이는 소통의 자리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회식 문화를, 회식에 대한 의견을 먼저 공유를 하고, 회식 문화를 점심시간에 이제 회식을 활용하거나 스탠딩 형식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맛집 투어 형식, 문화 형식, 운동회를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회식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식을 할 때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회식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회식 날짜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사전 공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식은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회식에는 3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먼저 회식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회식 날짜는 최소 일주일 전에 사전 공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식은 119로
일 생활 균형을 위해서 1시간 이내로 9시 전에 마치도록 이런 3대 원칙을 지켜서 건전한 회식 문화를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쉬기에 또 하나의 방법이 쉴 권리를 지켜주기입니다. 보장된 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눈치가 보여서입니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쉼표 있는 일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의 근로 의욕, 직장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쉴 권리, 법적으로 쉴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해서. 그 권리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면 먼저 산전후 휴가 제도입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고 그 막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엄마에게 최소한의 그 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산전후를 통틀어서 90일의 휴가 제도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 제도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직장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육아휴직 급여가 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직원들에게 홍보를 하고 활용하도록 그런 이제 문화를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제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자에 대해서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정도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동 육아휴직제라는 제도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 육아휴직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은 아닌데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눈치를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요건이 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개시가 되도록 회사 내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고 싶지 않을 때만 이제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동호회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생활, 적극적인 문화생활을 통해서 그런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런 동호회나 문화생활을 통해서 직원 간 소통이 활발해지고 그에 따라 내부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기회의 통로로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생활 균형에 대해서 이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연근무제에 대한 지원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이렇게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얘기합니다. 시차 출퇴근제는 기존의 소정근로 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을 조정하는 제도이고 선택근무제는 1개월 내 정상기간을 평균해서 일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또는 일주의 근무시간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재택근무자는 근로자가 업무 장소를 재택으로 옮겨가서 하는 제도이고요. 원격 근무제는 주거지나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 근무 사무실에서 그 근무를 하게 되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그런 이제 원격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먼저 유연근무제 지원 제도는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제도 도입을 규정을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규정을 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주 3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간 520만 원 한도에서 주 1, 2회 실시하는 경우에는 260만 원 한도에서 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 원격 근무 인프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택 근무나 원격 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런 설치나 개선, 교체, 구입을 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느냐?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2천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터 혁신 컨설팅을 지원을 합니다.
먼저 일터혁신 컨설팅이라고 하면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외부 환경,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전반을 분석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컨설팅비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일터혁신 컨설팅의 컨설팅 분야는 장시간 근로 개선, 고용문화 개선, 일가정 양립, 임금 평가 체계 개선, 평생학습 체계 구축, 노사 파트너십 체계 구축, 작업 조직, 작업 환경 개선, 비정규직 고용 구조 개선, 장년 고용 안정체제 구축, 이런 이제 컨설팅 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는 것은 그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통해서 가정 양립, 고령자의 점진적 퇴직 준비, 이런 이유로 근로 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 시간 선택제 근로라의 법적 개념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시간 선택제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시간 선택제 전환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요건은 시간 선택제 전환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 전환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환 기간 만료 시 전일제로 복귀가 보장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근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으로서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인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그만큼 줄어든 임금을 근로자에게 보전을 하는 경우 그 보전한 금액 내에서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환 후 소정 근로시간이 15에서 25시간인 경우에는 월 40만 원 한도, 전환 후 소정 근로시간이 25에서 35시간인 경우에는 월 24만 원을 한도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를 지원을 합니다. 우선 대상 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 그 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1년 2개월간을 지원을 합니다. 우선 대상 기업은 1개월에 60만 원 한도,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은 1개월에 3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경우에는 1년을 한도로 우선 대상 기업과 일반 기업을 나눠서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우선 대상 기업과 대규모 기업을 나눠서 각각 한도를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 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출산 휴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대체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 기업과 대규모 기업을 나눠서 그 기간 동안에 월 한도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 생활 균형의 개념, 실천 방법, 이에 대한 지원 제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일생활균형, 고용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이 참여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혜택으로서는 캠페인 참여 기업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고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소속 근로자에게는 외식, 영화, 도서, 테마파크, 여행, 공연, 강좌에 있어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생활균형 신청 방법은
그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